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감시와 통제가 있으면 느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감시와 통제는 중독 행동을 완화시키는 데 별로 도움이 잘 안 되고요. 오히려 거짓말을 하게 되고 더 은밀하게 그것을 하게 되는 패턴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시와 통제를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주식 무슨 어떤 앱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우면 모바일로 바꾸고요. 모바일을 지우면 다른 것으로 가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감시와 통제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 경향이 줄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100만 원 정도의 그런 빚을 졌다고 해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우리 아이 문제인데 100만 원을 정도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100만 원을 보내는 순간 거기에는 어떤 얽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부모님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요, 그 도박이라고 하는 불길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님 혹은 가족 전체의 재산을 다 어떻게 보면 불태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내가 좀 우리 자식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내가 대리변제를 하면요, 우리 아이에게 느는 게 바로 뭐냐면 무책임감입니다. 이 무책임감은 사실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문제에 있어서 도박을 한 번 갚아주면 그다음부터 난 도박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저번에도 100만 원 보내줬는데 한 150만 원 정도는 좀 더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되는 어떤 쥐배가 생긴다는 거죠. 작은 스노우볼이 계속 커지게 되는 것처럼 문제의 양태를 더 악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어떤 면에서는 나락과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안 되는 그런 행동 방식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리변제를 만약 했던 분이 부모님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너무나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내가 더 이상 너를 갚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을 보고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네가 지금 그 진 800만 원의 빚은 엄마가 갚아줄 수가 없단다. 그것을 아이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내가 둘이서만 하기가 힘들다면 그 상담 세팅 안에서 그런 의사소통을 그 아이에게 해서 거기 안에서의 어떤 받아들임이라든지 아니면 의사소통 연습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픈 이야기긴 한데요,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세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근데 아이들로부터 약간 소외감을 겪어요. 근데 애들 막 불러서 야, 너 얘랑 좀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또 우리 아이가 청년 시기 때 누군가로부터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했어요. 야, 왜 이혼을 해? 우리 아들이랑 잘 만나야지. 이렇게 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너무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내가 다시 수능을 대신 쳐줄게.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실은 아이의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에는 자신의 과제라는 게 있죠. 그 타인의 과제가 있고요. 타인의 과제에 우리는 접근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것. 그게 최고의 접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서 만약에 우리 아이를 만약에 이런 물분이 있어서 상담에 오셨으면 거기까지가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주실 때, 또 우리 아이가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실 때 스스로 그 아이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것을 형성해 줄 수 있는 토대는 그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니얼 카너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었어요. 양육이라는 게 굉장히 즐거운 활동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는 양육은 쾌의 경험보다는 불쾌의 경험에 가깝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아이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그런 엄마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굉장히 죄책감이 들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 저렇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경험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버텨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불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즐거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와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무리 어린 아이를 키운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일단은 살고 나서 어머니가 카페라도 가셔서 뭐 좋아하는 책이라도 읽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라도 하고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참 연구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즐거움의 경험은 굉장히 적은데 고통의 경험에 가까운데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빛을 발하려면 나에 대한 돌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의외로 도박에 관련된 가족들을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분화 이슈,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게 만드는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두고요. 또 그 안에서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세션들을 많이 구축하고요. 그것이 그 아이에 대한 건강한 어떤 면에서는 관계를 구축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로 또 가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낱말이잖아요. 따로 있어야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